2025년 12월 4일 나로우주센터의 모두의 숨이 멈췄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솟아올랐고 모두가 성공을 확신했죠. 하지만 주 탑재 위성 안착 후 진짜 드라마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개의 작은 위성 중 3개의 심장이 침묵하며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과연 그들은 차가운 우주 속에서 길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희망의 신호를 보내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우주 시대의 새로운 서막을 연 감동적인 12번의 성공 스토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4일 나로우주센터 통제동 그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였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직 하나의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19.8. 심장이 발사대 아래의 화염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기분이었다. 지난 수년간의 땀과 노력이 그리고 온 국민의 염원이 저 카운트다운의 끝에 달려 있었다. 통제동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모두가 모니터만 응시했다. 765.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누군가 손을 꽉 쥐었다. 다른 누군가는 숨을 참았다. 43210.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새하얀 연기를 거대한 날개처럼 펼치며 솟아올랐다. 하늘로 향하는 불기둥, 땅을 진동시키는 굉음, 발사대를 감싸는 흰 연기. 통제동의 단단한 벽을 뚫고 들어오는 진동은 불안함이 아닌 희망의 고동 소리와도 같았다. 모니터 속에 작은 점이 되어버린 누리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길을 따라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모든 과정은 완벽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일정 지연 한 번 없이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성공의 문턱에 다가서는 최초의 기록이었다. 발사 후 1분, 고도 10km 돌파, 속도 초속 200m, 발사체 1단 분리, 2단 분리, 페어링 분리. 모든 절차가 스크린 위에서 초록색 불빛으로 확인될 때마다 통제동 안에서는 나지막한 안도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1단 분리 성공, 2단 분리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누군가 박수를 쳤다. 다른 이들이 따라 박수쳤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박수였다. 그리고 마침내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고도 600km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신호가 들어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의 첫 교신을 기다리는 시간. 수분이 마치 수시간처럼 흘러갔다. 1분이 지났다. 2분이 지났다. 3분이 지났다. 모두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올 첫 신호를 기다리며 침묵했다. 그때였다. 잡음과 함께 들려온 희미하지만 분명한 위성의 응답. 삐삐삐. 신호가 들렸다. 통제동은 그제야 터져나오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성공이었다. 누리호 4차 발사의 주 임무가 완벽하게 완수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환호성이 울렸다. 서로 껴안았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주 탑재 위성의 성공에 쏠려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은 12개 또 다른 작은 생명들을 향해 있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품에 안겨 우주로 날아오른 초소형 부탑재 위성 큐브 위성들이었다. 크기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임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의 작은 거인들이었다. 10cm 정육면체, 무게 1kg 내외. 하지만 그 안의 꿈은 무한대였다. 잠시 후 첫 번째 응답이 도착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트리셋이었다. 희미한 신호가 선명한 데이터로 바뀌는 순간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통제동을 채웠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신호가 연달아 잡히기 시작했다. 미국 우주군 연합우주작전센터에서 제공한 궤도 정보를 바탕으로 지상국 안테나는 쉴 새 없이 우주를 향해 귀를 기울였다. 안테나가 회전했다. 신호를 찾았다. 데이터가 들어왔다. 잭003과 잭004 쌍둥이처럼 나란히 성공 신호를 보내왔다.
이나 대학교의 이나 로셋 국방과학연구소의 K-히어로 역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선명한 응답을 보내왔다. 하나씩 응답이 왔다. 2개, 3개, 4개, 5개. 연세대학교의 스파이론, 충남대학교의 코즈믹 그리고 세종대학교의 세종 4호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9기의 위성들이 차례로 응답하며 완벽한 성공이라는 퍼즐을 거의 다 맞춰가고 있었다. 6개, 7개, 8개, 9개. 서울대학교의 스누글라이트 3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을 때 성공의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9개의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아직 3개의 심장은 침묵하고 있었다. 나라 스페이스의 E3 테스터 1, 쿼터니언의 퍼셋, 그리고 스페이스 린텍의 비천. 모두의 환호성이 잦아들고 통제동 안에는 다시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모니터 위에는 새 위성의 이름 옆으로 신호 수신 대기 중이라는 문구만 깜빡이고 있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대기 중, 대기 중, 대기 중. 시간이 흐를수록 동료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번져갔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30분이 지났다. 누군가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몇 시간째 같은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다. 커피를 마셨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다시 돌아왔다. 여전히 신호는 없었다. 누리호의 완벽한 비행주 탑재 위성의 성공적인 교신 그리고 9기 큐브 위성의 연이은 응답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기에 이 침묵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다. 혹시 사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우주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수많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궤도 이탈, 전원 고장, 안테나 손상, 통신 두절. 모두가 환호했지만 아직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은 아니었다. 12개의 작은 심장 중 마지막 3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우주라는 거대한 미지의 바다에서 들려오지 않는 그들의 응답을 우리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안테나를 재조정했다. 주파수를 바꿔봤다. 다시 스캔했다. 여전히 침묵이었다. 이 완벽한 성공의 대서사시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 모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40분이 지났다. 50분이 지났다. 1시간이 다가왔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기다렸다. 3개의 작은 별들이 응답하기를, 우주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내오기를. 침묵은 계속되었지만 희망은 꺼지지 않았다. 통제동의 모니터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신호 수신 대기 중, 신호 수신 대기 중, 신호 수신 대기 중.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의 응답을. 누리호 4차 발사. 거의 완벽한 성공.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기다림은 계속되었다. 모두의 환호성이 잦아들자 통제동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성공의 기쁨은 잠시뿐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의 불빛만이 동료들의 굳은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9번의 성공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3번의 침묵은 그보다 더 큰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다. 9개는 응답했다. 3개는 침묵했다. 75%의 성공, 25%의 실패.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까지 느껴질 만큼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 연구원은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궤도 예측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8시간째였다. 허리를 펴지도 않았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수십 개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스크린 위를 흘러갔지만 그가 기다리는 단 하나의 신호는 없었다. 그의 마른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머릿속으로 수백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다시 반복하고 있을 터였다. 사출 각도 계산, 궤도 예측 재점검, 전파 수신 범위 확인. 모든 걸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이 팀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소라면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었을 그였지만 지금은 굳게 담은 입술과 매서운 눈빛으로 상황판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통제동의 공기를 짓눌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10분이 1시간처럼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졌다.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주기인 90분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희망도 조금씩 궤도를 이탈하는 기분이었다.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를 지나고 있었다. 첫 번째 기회가 그렇게 사라졌다. 전파 수신이 가능한 다음 기회까지 다시 기나긴 기다림을 견뎌야만 했다. 혹시 사출 장치에 미세한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누리호의 마지막 임무였던 큐브 위성 사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가해졌을 수도 있었다. 스프링 장치 오작동, 분리 각도 오차, 회전 속도 과다, 가능성들을 나열했다. 아니면 위성 내부의 전력 시스템이 우주의 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작동을 멈춰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영하 100도의 그늘, 영상 150도의 햇빛, 극심한 온도 변화, 배터리가 견디지 못했을 수도. 최악의 경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파편과 충돌하여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고 다녔다.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의 기술력을 믿자고. 되뇌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사리 떨쳐낼 수 없었다. 창밖으로 새벽의 푸른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 11시에 발사했다. 이제 새벽 5시였다. 6시간이 흘렀다. 밤을 새운 연구원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뜨거나 잠을 청하는 사람은 없었다. 피로감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정신을 더 선명하게 각성시키고 있었다. 커피 잔이 쌓였다. 10잔, 20잔. 담배꽁초가 넘쳤다. 하지만 아무도 쉬지 않았다. 이번 발사는 단순한 성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주 탑재 위성의 임무도 중요했지만 12기의 큐브 위성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짊어진 작지만 위대한 개척자들이었다. 대학 연구실에 앳된 학생들이 밤샘 연구로 탄생시킨 위성도 있었고 작은 벤처기업의 사활을 걸고 개발한 위성도 있었다. 20대 대학원생들, 30대 벤처 대표들, 40대 연구원들, 모두의 꿈이 담겼다. 그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작은 상자들이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특히 스페이스린텍의 비천 위성은 세계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항암제, 단백질 결정을 시도하는 혁신적인 임무를 품고 있었다. 무중력 환경에서의 결정 성장, 새로운 항암제 개발 가능성, 암 환자들을 위한 희망,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 작은 위성의 침묵은 단순히 기술적 실패를 넘어 인류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졌다. 코터니언의 퍼센 역시 제주 앞바다의 해양 쓰레기를 감시하고 나라 스페이스의 E3 테스터 1은 우주의 혹독한 방사선 환경을 견디는 기술을 검증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해양 오염 모니터링, 방사선 차폐 기술 검증, 환경 보호, 우주 개척, 모든 의미가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신호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질문에 대한 대답 없는 메아리와도 같았다. 두 번째 교신 시도 시간이 다가왔다. 새벽 6시. 다시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난다. 다시 기회가 온다. 통제동 안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다. 지상국 안테나가 예측된 궤도를 향해 다시 한번 정밀하게 방향을 틀었다. 방위각 230도, 고각 60도, 주파수 435MHz. 제발.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희미한 신호라도 좋으니 너희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데이터 수신창에는 여전히 의미 없는 잡음의 파형만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노이즈 레벨 -90 dBm. 신호 대잡음비 0. 수신 데이터 없음.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는 동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는 손길도 보였다. 완벽한 성공이라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믿었던 이곳은 이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노이즈 분석 모니터를 주시하던 박 연구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의 눈이 커지고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탁탁탁. 키보드 소리가 울렸다. 팀장님, 이쪽입니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통제동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박 연구원의 모니터로 집중되었다. 20여 명의 눈, 40여 개의 눈동자, 모두 한 곳을 향했다. 스크린 위에는 수많은 노이즈 신호 가운데 아주 희미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가진 신호 하나가 작은 점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주파수 435.3MHz, 신호 강도 -85 dBm, 변조 방식 FSK, 패턴 확인됨. 그것은 마치 심해의 어둠 속에서 발견한 작은 진주한 알과도 같았다. 아직 누구의 신호인지 유의미한 데이터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 하나가 꺼져가던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군가 박 연구원에게 다가갔다.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다. 완벽한 성공과 처절한 실패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우주 저편에서 들려오는 저 작은 속삭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신호 분석 시작. 데이터 디코딩 진행. 위성 식별 중. 기다림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의 기다림이 아니었다. 희망의 기다림이었다. 작은 신호 하나.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다시 싸울 수 있었다. 박 연구원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파장은 순식간에 통제동 전체로 퍼져나갔다. 수많은 잡음 속에서 건져 올린 희미한 신호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발견한 작은 표류물과도 같았다.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의미 없는 우주의 잔해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신호 강도 -85 dBm. 너무 약했다. 하지만 분명 있었다. 이 팀장은 박 연구원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파수 대역과 신호 패턴을 집중 분석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차 검증을 시작해.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지시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명령이 떨어지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김 연구원이 주파수 분석을 시작했다. 최 박사가 궤도 데이터를 확인했다. 장 팀원이 신호 패턴을 비교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데이터를 확인하는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고요했던 통제동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위성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 3분, 길어야 4분. 그 안에 확인해야 했다. 박 연구원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에서 춤을 추었다. 수신된 신호의 미세한 떨림과 주기를 분석하여 예상 궤도 데이터와 비교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주파수 편의 분석, 도플러 효과 계산, 궤도 속도 역산, 모든 데이터를 대조했다. 단순한 우주 잡음이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규칙적인 패턴. 그것은 분명 인공적인 신호임에 틀림없었다. 심장이 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들 중 하나의 길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분석 프로그램이 수십 개의 그래프와 데이터를 스크린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그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박 연구원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외쳤다. 찾았습니다. 아이디 신호 확인. 그의 외침에 통제동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20여 명이 숨을 멈췄다. 40여 개의 눈동자가 고정됐다. 모든 시선이 중앙 스크린으로 향했다. 잠시 후 화면에 녹색 글씨로 선명한 문장이 떠올랐다. 위성 아이디 일치 비천 교신 상태 확인 중. 비천.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통제동 안에서는
누구랄 것도 없이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스페이스린텍이 개발한 바로 그 위성이었다. 세계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면역 항암제 단백질 결정을 시도하는 이번 임무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 중 하나였다. 무중력 환경, 단백질 결정 성장, 항암제 개발, 인류를 위한 꿈, 단순한 생존 신호를 넘어 인류의 오랜 수고인 암 정복의 가능성을 품고 우주로 날아오른 작은 거인. 그 비천이 차가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한 것이었다. 이 팀장은 굳은 얼굴로 데이터 수신 현황을 물었다. 아직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위성의 기본 상태 정보가 간헐적으로 수신되고 있습니다. 전력 온도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배터리 전압 7.2V, 태양 전지판 작동 정상, 내부 온도 영상 20도, 모두 정상이었다. 박 연구원의 보고에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살아있었다.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홀로 표류한 것이 아니었다. 그 작은 위성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치열하게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다. 성공의 기쁨을 만끽할 시간도 잠시. 또 다른 동료 연구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다른 대역에서 신호가 잡힙니다. 비천의 신호와는 다른 패턴입니다. 통제동의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졌다. 모두의 시선이 새로운 신호가 포착된 모니터로 향했다. 방금 전 비천의 신호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선명한 파형이 스크린 위를 흐르고 있었다. 신호 강도 마이너스 70dBm, 비천보다 15dBm 강했다. 훨씬 선명했다. 분석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쿼터니온의 퍼셋입니다. 제주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그 위성이었다. 해양 쓰레기를 감시하고 해류를 분석하는 임무를 가진 우리의 바다를 위한 눈이었다. 제주 바다, 해양 쓰레기 추적, 해류 분석, 환경 보호, 그 모든 임무, 연이은 낭보에 통제동의 분위기는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 희망의 빛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었다. 하나 둘. 이제 셋만 남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나라 스페이스의 E3 테스터일. 우주의 혹독한 방사선 환경을 견디는 기술을 검증할 미래 우주 탐사의 초석이 될 위성이었다. 방사선 차폐 실험, 우주 환경 내구성, 미래 우주선 개발, 모든 것의 기초.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 조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완벽한 성공을 증명해 줄 마지막 증거. 그 순간이었다. 새벽 6시 15분. 위성이 남쪽 지평선으로 사라지기 1분 전.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처럼 세 번째 모니터에 새로운 신호가 떠올랐다. 잡음 하나 섞이지 않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강력한 신호였다. 신호 강도 마이너스 60dBm. 가장 강한 신호. 완벽한 수신. 박 연구원은 확인 절차도 생략한 채 벅찬 목소리로 외쳤다. E3 테스터일입니다. 마지막 위성 교신 성공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팽팽했던 긴장감의 실이 마침내 끊어졌다. 굳게 닫혀있던 이 팀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누군가 낮게 터뜨린 탄성을 시작으로 통제동은 거대한 환호성에 휩싸였다. 와! 박수 소리, 환호성, 울음소리,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다. 박 연구원과 김 연구원이 껴안았다. 이 팀장이 최 박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장 팀원이 주저앉아 울었다. 밤샘 근무의 피로도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도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7시간의 기다림, 수백 번의 걱정, 수천 번의 기도, 모두 보상받았다. 9번의 성공에 이은 3번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12번의 완벽한 성공. 우리는 단순한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짊어진 12개의 작은 거인들을 모두 지켜낸 것이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 1기, 큐브 위성 12기, 총 13기 모두 성공.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솟아오르는 아침 해는 마치 K-우주 시대의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장엄한 축포처럼 느껴졌다. 새벽 6시 20분. 해가 또 올랐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모니터 위에서 반짝이는 12개의 녹색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상자들이 품고 있던 것은 단순한 과학 장비가 아니었다. 인류의 내일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간절한 꿈이었다. 이틀이 셋. 잭003, 잭004, 이나 로셋, K 히어로, 스파이론, 코즈믹, 세종 4호, 스누글라이트 3, 비천, 퍼셋, E3 테스터 1. 12개의 이름, 12개의 꿈, 12개의 미래, 모두가 살아있었다. 박 연구원이 말했다. 팀장님 완벽합니다. 100% 성공입니다. 이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모두 고생했다. 통제동에 다시 박수가 터졌다. 누리호 4차 발사. 완벽한 성공. 우리는 해냈다. 통제동을 가득 채운 환호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밤을 새운 동료들의 얼굴 위로 안도와 감격이 교차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 역사적인 순간의 기쁨을 나누었다. 박수가 이어졌다. 환호가 계속됐다. 눈물이 흘렀다. 웃음이 터졌다. 모니터에 선명하게 빛나는 12개의 녹색 신호는 단순한 성공 여부를 알리는 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았다. 정부 주도의 개발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민간의 혁신과 열정이 우주로 향하는 길을 활짝 여는 시대. 그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서 있었다. 2024년까지 정부가 주도했다. 2025년부터 민간이 참여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번 발사의 총괄 조립을 맡은 것은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다. 그들의 손에서 대한민국의 발사체는 더욱 정교하고 강력하게 다시 태어났다. 200톤급 엔진, 300톤급 추력, 65m 높이, 완벽한 발사체. 주 탑재 위성이었던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역시 KAI의 기술력이 집약된 결정체였다. 고도 600km 상공에 정확히 안착하여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응답해온 듬직한 존재. 무게 1000kg, 수명 7년, 지구 관측 임무, 완벽한 성공. 하지만 이번 성공의 진정한 주인공은 어쩌면 이름조차 생소했던 작은 위성들을 만들어낸 수많은 연구자들과 기업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항암제 단백질 결정을 시도한 스페이스린텍의 비천, 무중력 환경 활용, 단백질 결정 성장, 항암제 효과 향상, 인류 건강 기여, 제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떠난 쿼터니언의 퍼셋, 해양 쓰레기 감시, 해류 분석, 수온 측정, 환경 보호, 미래 우주 탐사의 초석을 다질 나라 스페이스의 E3 테스터 1, 방사선 차폐 실험, 극한 환경 내구성, 우주선 기술 검증, 미래 준비. 그뿐만이 아니었다. 세종대학교, 인하대학교,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등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대학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땀 흘려 탄생시킨 소중한 결실들이었다. 20대 학생들, 30대 교수들, 밤샘 연구, 땀과 열정. 이틀이 셋째 003과 004 이나 로셋 K 히어로, 스파이론, 코즈믹 세종 4호, 스누글라이트 3. 그 이름 하나하나에 미래를 향한 도전과 집념이 서려 있었다. 작은 벤처기업부터 대학 연구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우주 생태계 전체가 힘을 합쳐 이뤄낸 완벽한 승리였다. 12개의 기관, 수백 명의 연구자, 수천 시간의 노력, 하나의 성공.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우주를 향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차 발사 2021년, 2차 발사 2022년, 3차 발사 2023년, 4차 발사 2025년. 모든 경험이 쌓였다. 얼마 전 문을
연 우주항공청의 출범은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세상에 공표하는 것과 같았다. 2025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출범. 경상남도 사천시 위치. 새로운 시작.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주 강국들의 뒤를 쫓는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주를 개척하고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세계 7번째 우주 발사 성공국, 세계 4번째 위성 발사 체계 보유국, 우주 선진국 대열, 당당한 위치. 우리가 쏘아 올린 것은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 작은 상자들 안에는 인류의 오랜 수고이었던 암 정복의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매년 전 세계 1,00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하다. 우주가 답을 줄 수 있다. 희망이 담겼다. 오염되는 지구를 걱정하고 우리의 바다를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매년 800만 톤의 해양 쓰레기, 바다 생태계 파괴, 감시와 보호 필요, 우리의 책임,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인류의 담대한 꿈이 담겨 있었다. 달 탐사, 화성 탐사, 소행성 탐사, 인류의 미래. 이 작은 거인들은 이제 각자의 궤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고도 500km에서 600km, 초속 7.6km 속도, 90분 주기로 지구 공전, 계속되는 임무. 밤샘 근무의 피로는 까맣게 잊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여명이 통제동 내부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새벽 6시 30분.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밤이 끝났다. 새날이 시작됐다. 어둠이 거친 자리에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가득 차올랐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나란히 모니터 앞에 섰다. 어둠 속에서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12개의 녹색 불빛이 그 어떤 별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12개의 초록점, 12개의 생명, 12개의 꿈, 12개의 미래. 저 작은 빛들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별자리를 우주에 새기고 있었다. 그것은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낸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K우주의 빛나는 미래 그 자체였다. 우리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2026년 차세대 발사체 개발, 2027년 달 착륙선 발사, 2028년 민간 우주 관광, 2029년 우주 정거장 건설. 저 광활한 우주를 무대로 우리는 더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연구원이 말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큰 꿈을 향해 가자. 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달이죠. 최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화성까지 갈 거야. 장 팀원이 주먹을 쥐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통제동 벽면에 대형 스크린에 문구가 떴다. 누리호 4차 발사. 주 탑재 위성 1기 성공. 부탑재 위성 12기 성공. 총 13기 완전 성공. 성공률 100%.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다. 우리는 해냈다. 완벽하게 해냈다. K우주시대. 지금 시작됐다. 통제동의 환호는 계속됐다. 밤을 지새운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 역사를 쓴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 우주시대. 지금 여기서 시작됐다. 밤샘의 긴장 속 마침내 12개의 작은 심장이 모두 우주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단순한 성공을 넘어 민간 주도의 K-우주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죠. 암 정복의 꿈, 지구를 지키는 염원, 그리고 미지의 우주를 향한 담대한 도전까지. 이 작은 위성들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미래입니다. K-프라이드 채널은 앞으로도 이 빛나는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K-스페이스의 빛나는 미래 함께 만들어가요.